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침에 나갈 때 단정했던 외모는 온데간데였고 폭풍을 헤치고 나온 사람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목이 터져라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완전 망했어.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선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망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물 건너간 것 같아. 그 말에 엄마가 충격에 사로잡힌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언니를 결혼시킬 생각으로 들떠있던 엄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결혼이 물 건너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지훈이네 집에서 뭔 사고 치고 온 거야? 답답하니까 징징대지 말고 알아듣게 말해봐. 결국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평소 침착했던 엄마의 인내심이 폭발한 듯 해 보였어요. 언니가 훌쩍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혼 당할 것 같아. 완전 망했다고. 그 미친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이제는 아예 언니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서 팔다리를 내저으며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30살이 넘은 어른이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서윤아, 일어나서 자세히 말 좀 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하윤아, 너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언니 좀 소파에 앉히자. 엄마와 제가 양쪽에서 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가 시원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자 언니가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조금 진정이 되는 듯 가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지훈 씨네 집에 간다고 했잖아. 그랬지. 지훈이가 감기 몸살이라 죽 써서 갔잖아. 내가 새벽부터 그 전복죽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해? 설마 그 전복죽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전복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 얼굴에도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전복죽에 문제가 있나 싶어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죽 때문은 아니야. 그렇지. 재료부터 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스레 만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게 지훈 씨한테 남동생 있다고 했잖아. 그 남동생 여자친구가 조금 이상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고 말이야. 그 식탐만 타던 그 사람 말하는 거잖아. 맞아. 오늘 걔 때문에 빡쳐서 내가 흥분하고 말았어. 뭐? 설마 너 미쳐서 날뛴 거야? 순간 엄마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는데요. 사실 우리 집에서 언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언니는 얼굴이 눈에 띌 정도로 예뻤고 키도 모델처럼 컸어요. 그에 비해 저는 그저 평범한 얼굴이라 언니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언니는 고모를 그대로 빼닮았고 저는 외가 쪽을 닮았다 보니 자매라기에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언니는 친가의 우월한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고모의 성격까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고모는 그 빼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35까지 모태 솔로로 지내다가 37의 연하인 고모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에도 고모가 늦게 결혼한 이유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선을 몇 번이나 봤지만 남자 쪽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일일이 지적하는 바람에 남자들이 도망갈 정도였으니까요. 언니는 그런 고무를 그대로 빼닮아서 역시나 모텔 솔로로 지내다가 30 초반이 돼서야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예비영부는 얼굴도 훈남에다 직업도 변호사인데 성격도 참 좋았어요. 거기다 예비 사돈어르신 두 분도 정말 좋은 분들이다 보니 엄마가 늘 언니에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어디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어? 서윤아,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웬만하면 꼭 참으라 그 말이야. 너 또 오지랖 부리다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수도 있어.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지훈이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겠어. 걱정하지 마. 지훈 씨가 나 좋다고 따라다녔다니까. 근데 지훈이가 변호사씩이나 되는데 대체 왜 너를 좋다고 한 거야? 엄마, 내가 비록 모태 솔로긴 하지만 학벌도 나쁘지 않고 회사도 공기업 다니잖아. 사실 나도 딱히 빠질 게 없긴 하지. 그 공기업에서 안 잘리고 다니는 게 신기한 거지. 너 저번에도 그 선배랑 싸워서 난리 났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 따로 없어. 그거야 그 선배가 업체에 뒷돈 받는 걸 나한테 걸렸으니까 그렇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근데 그걸 가만둘 순 없잖아. 근데 왜 굳이 네가 나서서 그 난리냔 말이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언니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와는 달리 저는 그냥 대충 눈 감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다들 언니 보고 자중하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가끔은 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언니 성격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전에 대학 때 언니 얼굴만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외모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백을 받았던 터라 거기다 그 남자가 학교에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었기에 언니도 고백을 받아준 모양인데요. 한 일주일쯤 사귀었을까? 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주일 만에 헤어졌다는 말에 놀라서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한 거라면서 일주일 만에 헤어졌단 말이야? 아니, 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다니? 학교 동아리방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 먹었거든? 걔가 주문해서 내가 반은 입금해주기로 했거든. 잘했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주문한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도착해서 잘 먹긴 했어. 맛집이라는 소리 듣고 시켰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다 먹고 나서 리뷰 남기잖아. 리뷰 남기기로 하고 군만두 받아 먹었거든. 근데 걔가 리뷰를 3점을 주는 거야. 맛있었다며. 근데 왜 3점을 줘?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군만두까지 받아 처먹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맛이 없었어? 그랬더니 맛있었대. 근데 왜 3점을 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거래. 그래야 식당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을 한다다 뭐래나.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물론 맛이 없었으면 나도 3점 주는 거 이해하지. 근데 맛있게 처먹어 놓고는 3점 주는 건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막 뭐라고 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니 나같이 성격 더러운 사람이랑은 못 사귄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네 성격 그지 같아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엄청 크게 싸우고 헤어졌어. 아니, 그럴 거면 군만두는 왜 처먹고 난리냐고. 언니가 잔뜩 흥분해 있었는데 사실 언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과 만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 뒤에도 언니는 만나는 남자마다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달은커녕 소개팅 당일날 차인 적도 있었으니까요. 한 보름 정도 만난 사람이 2명 정도 있었지만 그냥 모텔 솔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언니를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 교육이 통했던 것인지 김지훈이라는 남자와 무려 7개월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비 형부와 결혼을 시켜야 한다며 매일같이 언니를 앉혀놓고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서 교육하고 또 교육했습니다. 엄마가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그만두셨는데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듯 언니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파혼할 것 같다고 널브러져서 울고 있자 엄마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 씨가 몸살이 났다나 봐. 내일은 지훈 씨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지훈이 부모님도 집에 계신 거야? 그렇지, 집에 계시겠지. 그 순간 엄마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뭔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전복이라도 사오자. 갑자기 전복을 사다니? 내일 지훈이 집에 간다며. 갈 때 빈손으로 갈 거야. 이럴 때는 전복죽 같은 걸 보온통에 넣어서 가면 다들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 그런가? 당연하지. 넌 어쩜 아는 게 하나도 없니?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가서 전복도 사야 하고 죽 넣어갈 보온통도 하나 사야 하니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전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우와, 전복 엄청 크다. 당연하지.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해줘야 점수 딸 거 아니야. 서윤이 너는 여기에서 엄마가 하는 거 잘 봐봐. 곧 결혼하는데 전복죽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언니에게 전복 손질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재료 준비를 저녁에 미리 해놓는 듯해 보였어요.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엄마가 언니를 깨웠습니다. 서윤아, 일어나. 전복죽 만들어야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언니와 함께 엄마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끓이는 내내 엄마는 언니에게 이런저런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 너무 센 불에 하면 눌러붙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거든. 주방에는 고소한 전복향이 가득 퍼졌고 엄마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딸의 미래를 요리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 만든 전복죽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언니가 집을 나서려던 순간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가서 무조건 조신하게 있다 와야 한다. 혹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무조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언니의 대답은 자신만만했지만 엄마의 불안한 시선이 언니의 뒷모습을 오랫도록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언니는 저녁까지 먹고 오겠다는 카톡을 보내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있는 것 같아. 저녁까지 먹고 온다네. 그럼 큰 문제 없나 보네.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왠지 이번에는 결혼할 것 같아. 들어보니 지훈이네 집에서 서윤이를 좋아한다잖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날 오랜만에 엄마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그 달콤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집에 들이닥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소중했던 평화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언니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파혼 각이었어요. 처음에 전복죽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예비 형부 집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답니다.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도 언니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보며 감동하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뒤 예비 형부 동생 여자친구가 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네요. 그녀가 집에 온 시간이 3시쯤이었다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배고픈데 냉장고에 먹을 게 있을까요? 어? 그게 점심도 있는 걸로 대충 차려서 먹다 보니 식재료가 다 떨어졌지 뭐니. 과일 같은 것도 없어요? 마침 과일도 똑 떨어졌네. 예비 안 싸둔 어르신 말에 언니가 과일 선물 세트에 대해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예비 안 싸둔 어르신이 언니의 손을 지그시 잡고는 윙크를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네요. 배가 너무 고픈데 짜장면이라도 먹을까? 그녀가 예비 형부 동생을 바라봤답니다. 그럼 내가 짜장면 포장해 올게. 그냥 배달시키면 되지. 뭐하러 간다고 그래. 희정이가 부른 걸 싫어해서 금방 가져와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배달시키면 대부분은 면이 불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안 싸둔 어르신이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워낙 착한 분이다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네요. 문제는 예비 형부 동생이 짜장면을 사러 나가려고 하자 그녀가 언니를 바라보며 기막힌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가버리면 나 혼자 여기 있기 조금 불편하잖아. 그러지 말고 형님이 다녀오면 안 돼요? 네? 제가요? 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답니다.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꾹 참았다네요. 순간 예비 안 싸둔 어르신이 대화에 끼어들었답니다. 희정이 네가 먹을 음식인데 니들 둘이 다녀오면 되잖니. 서윤이도 손님인데 그건 아닌 것 같구나. 정훈이랑 희정이 둘이 다녀오렴. 뿔은 짜장면 싫어한다고 했으니 나간 김에 짜장면 집에서 먹고 오면 되겠네. 아, 그게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걷질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 다녀와 주면 안 돼요? 그녀가 다시 언니를 바라봤고 예비 안 싸둔 어르신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에 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네요. 그냥 제가 다녀올게요. 점심에 먹은 게 소화도 아직 안 되고 해서 산책할 겸 다녀올게요. 저기요, 나도 같이 가. 예비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언니가 만류했다네요. 아니야, 자기는 아픈데 쉬고 있어. 아파트 상가 안에 짜장면집 막 괜찮던데 거기서 사올게. 언니가 최대한 화를 참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가족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결국 예비 바깥 사돈 어르신이 언니 뒤를 따르며 말했다네요. 나도 바람 좀 쐴 겸 나갔다 올게. 아버님, 저 혼자 다녀올게요.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 어서 가자꾸나. 그렇게 예비 바깥 사돈 어르신과 함께 짜장면집에 갔다는데 알고 보니 전에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자주 다녔다 보니 사장님이 아주 반가워했다네요.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키고 난 뒤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사장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네요. 저기 우리 직원이 어떤 손님 주문을 잘못 받아서 탕수육이 그대로 있거든요. 탕수육이 식긴 했지만 그래도 먹을만 할 겁니다. 우리 집 탕수육은 식어도 맛있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다고 하면 짜장면이랑 같이 드릴까요?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식어서 돈을 받긴 그렇죠. 사장님이 극구 손사래를 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탕수육까지 받아서 집에 도착했다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답니다. 예비 바깥 사돈 어르신과 언니가 짜장면뿐만 아니라 탕수육까지 들고 집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네요. 예비 안 사돈 어르신이
식탁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차리자 눈치를 보면서 누나를 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에서 탕수육이랑 짜장면을 다 먹어야 한다는 그런 표정이 읽혀지더랍니다. 저기, 형님은 안 드실 거죠? 네? 저는 탕수육 조금 먹을까 해요. 언니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모양인데요. 그녀가 하는 행동이 너무 얄미웠다고 했거든요. 언니가 안 먹겠다고 할 줄 알고 혼자 다 먹을 생각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다가 탕수육을 먹겠다고 하자 그녀가 다시 한번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언니에게 짜장면을 주더랍니다. 그럼 형님은 이거 드세요. 왜요?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갑자기 짜장면이 안 땡겨서요. 저도 짜장면이 안 땡겨서 그냥 탕수육만 먹을까 해요. 언니가 자리에 앉아서 탕수육을 먹기 시작하자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더랍니다. 언니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란 듯이 언니가 미친 듯이 입에 탕수육을 밀어 넣었다네요. 그 순간 그녀가 이성을 잃고 언니의 손을 툭 치며 외쳤답니다. 그만 좀 먹어요. 아까 소화 안 됐다고 했잖아요. 희정 씨야말로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 되잖아요. 정신 사나워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이러는 거죠. 치사하게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에 언니도 이성을 잃은 채 외쳤답니다. 짜장면도 내가 사고 탕수육도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치사하긴 누가 치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탕수육 내가 좀 먹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희정 씨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말고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녀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짜장면 그릇을 움켜쥐더니 언니 얼굴에 던지듯 부어버렸답니다. 그 바람에 언니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탕수육 소스를 들어서 그녀의 머리에 그대로 부어버렸다네요. 한마디로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답니다. 예비 형부뿐만 아니라 예비 사돈어르신 두 분이 말렸고 그제서야 정신이 든 언니가 부랴부랴 그곳을 나왔다는데 그녀가 뒤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정신줄 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너를 어쩌면 좋으니. 나도 참으려고 했지. 근데 걔가 완전 또라이라니까. 사실 그동안 먹는 걸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잖아. 참다 참다 터져버린 거라니까. 그래도 지훈이네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어떡하니.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날 엄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언니를 결혼시킬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으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온 집안이 마치 초상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또한 죄인처럼 내내 슬픈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다만 예비 형부만이 괜찮다며 언니를 위로했다지만 예비 시부모님께 창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를 자책하고 있던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휴대폰을 내려보던 언니가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엄마!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어떡해?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받아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얼른 받지 않고 뭐해. 그리고 무조건 빌어.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다시 외쳤어요. 네? 여기에 오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언니가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이 앞에 카페라고 오라고 하시네? 뭐?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게 내가 찾아뵙고 사과드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난장판을 해놓고 찾아갈 엄두가 안 났다니까. 우선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알았어? 글쎄 알았다니까. 언니가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급히 집을 나섰는데요. 엄마와 저는 거실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후에 집에 들어온 언니가 소파에 앉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엄마와 제가 놀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네 언니가 지훈이 엄마한테 혼나서 미쳤나 보다. 머리가 빙빙 돈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엄청 혼났나 보네. 언니, 괜찮아.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어딘가에 언니 짝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 제가 언니를 달래려 했지만 언니가 다시 큰 소리로 웃으며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보나마나 욕 처먹었겠지.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체념한 듯 말했는데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놀라지 마. 어머님이 나보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셨어. 뭐? 그 사람 머리에 탕수육 소스를 들이부었는데 잘했다고 했단 말이야? 아주 잘했다고 꼭 안아주셨어.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언니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니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예비연구 가족들도 그 여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어머님 아버님도 그 여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대. 둘이 헤어지길 학수 고대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데 그 여자가 자꾸만 왔다는 거야. 어머님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시는 편이라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고봐, 내가 완전 이상하다고 했잖아. 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풀린 듯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암튼 어머님 말씀이 그 여자가 나한테 당장 사과 안 하면 탕수육 소스 부은 거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래. 고수라니, 그 여자가 먼저 네 얼굴에 짜장면을 냈다 던졌다며.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먼저 잘못을 한 건 그쪽인데 도리어 고소를 운운한다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래서 지훈 씨가 고소할 거면 하라고 했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야. 근데 변호사인 지훈 씨가 막 강하게 나가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사과만 받고 끝내겠다고 꼬리를 내렸다나 봐. 어머님이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둘이 헤어지게 됐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니까. 심지어 나보고 집안을 살렸다면서 복덩이가 넝굴째 들어왔다는 말까지 하셨어. 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뒤에 숨어있던 해가 갑자기 쨍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훈 씨랑 나랑은 운명인 것 같아. 지훈 씨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잖아. 이런 운명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언니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동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탕수육 소스를 부어놓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스스로 이별을 선택했고요. 며칠 전에도 엄마가 언니네 집에 들렀다 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서윤이가 저리도 사랑받고 살 줄 누가 알았겠니? 안 싸더니 싫어도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서윤이가 그걸 대신해 주니까 참 좋아한다잖니. 얼마 전에도 제삿날 시고모가 와서 먹고 놀기만 하면서 안싸돈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한 모양이야. 그때 서윤이가 나서서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으면 그냥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간이 딱 맞거든요.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저까지 있는 와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듣기 많이 불편하네요. 거기다 오늘은 할머님 제사인데 며느리가 하는 음식보다 따님이 직접 해준 음식을 더 드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고모님도 음식 하시는 거 거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 바람에 다들 박수치고 그러니까 시고모가 씩씩거리면서 가버렸다잖니. 서윤이 보고 안 싸더니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다고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야.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격 덕분에 저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언니의 욱하는 성격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니 정말이지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언니는 아이를 낳고 형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언니를 친딸처럼 아끼시고 언니 또한 친부모님처럼 모시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